안녕하십니까.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박재덕입니다. 제가 오늘 호주와의 안보협력을 왜 어떻게 강화해야 하나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서울에서 시드니까지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을까요? 약 7,000km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비행기로 서울에서 시드니까지 직항인데요. 한 10시간 정도 가야 됩니다. 그런 호주와 한국과의 안보 협력을 경제 협력이나 인적 교류도 아니고 이제 안보 협력을 왜 해야 되는가가 이번 그 시간의 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스크린에 보시는 것이 제가 오늘 드릴 목차인데요. 1번, 2번, 3번은 좀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고 오늘 드릴 말씀의 초점은 4번. 한국과 호주 안보협력 증진을 왜 해야 되는지 또는 5번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호주 하면 어떤 생각이 먼저 드시나요? 캥거루, 코알라,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등이 생각나실 텐데요. 호주가 상당히 경제적으로 발전되어 있는 국가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세계에서 6번째로 큰 국가이고요. 인구가 약 2,500만 명 정도 있습니다. 세계 한 52위권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그 지표를 보시면 호주의 1인당 GNP가 5만 불을 넘습니다. 5만 1,000불을 약간 상회를 하는데요. 우리나라 그 1인당 명목 GNP가 한 3만 불이 넘고 우리가 이제 세계 20위대 이제 후반인데 이 호주가 한 10위권 전후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호주 인구가 한 2,500만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국 인구가 약 한 5천만이 좀 넘지 않습니까? 그래서 총 국가의 경제 규모는 보시는 것처럼 이제 한국이 한 9위 정도 하고요. 호주가 한 13위 정도 합니다. 근데 9위, 13위라 하더라도 그 보시는 숫자가 나타난 것처럼 이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나죠. 그러니까 한국과 호주는 총 국가 경제 규모에서 볼 때 이제 비슷한 국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한국과 호주의 안보 협력을 그 인태 지역에서의 미국과 중국 간의 지정학적 경합의 명목에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 그래프에 나와 있는 순위를 보시면 인태 지역에서 미국, 중국, 일본, 인도, 한국, 호주 이런 국가들이 지금 15위권 안에 있지 않습니까? 미국과 중국이 경합하고 있고 일본, 인도, 호주는 제가 추후에 말씀드린 이제 쿼드 국가이고 거기에 이제 한국이 들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태 지역에서 굉장히 그 중요한 또 경제적으로 잘 살고 있는 경제적으로 발전된 그 국가 중에 하나가 이제 한국과 호주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호주 외교 안보 현황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호주는 한국군에 비해서는 병력은 한 10%밖에 안 되지만 예산은 거의 64% 수준의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앞으로 2030년까지 막대한 군사비를 투자를 해서 호주 국방력을 이제 증강시키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국방부 지출로 보면 한국이 세계 한 10위권이고 호주가 한 12위권 정도 됩니다. 호주 외교의 이제 3대 축은 미국과의 동맹, 이제 우리가 한미 동맹이 중요한 한국의 외교의 축인 것처럼 미호 동맹이 이제 가장 중요한 축입니다. 그 미호 뉴질랜드 간의 안주수가 이제 1951년에 체결돼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미호 동맹을 이제 가장 중시하고 또 아시아와의 교류를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시아와의 교류를 중요하게 하는 이유는 2019년, 20년 기준으로 봤을 때 호주 전체 교역의 4분의 3이 이제 아시아 국가들과 하고 있고요. 또 3분의 1은 중국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아와의 교류가 중요하지 않을 수 없고요. 또 국제기구를 중시를 하고 있습니다. 호주의 주요 정당은 이제 자유당과 노동당이 있는데 자유당은 보수당이고 노동당은 상대적으로 이제 진보적인 정당입니다. 이 양 국가마다 미호 동맹을 조금 더 강조하느냐, 아시아와의 교류를 조금 더 강조하느냐에 대해서 조금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미국과의 동맹에 대한 이제 초당적 지지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런 초당적 지지는 이제 2004년에 노동당의 당수였던 마크 라삼이라는 사람이 그 미호 동맹을 좀 교정하겠다. 미호 동맹의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이제 총선을 치렀었는데 이제 대패했습니다. 그 이후로 미국과 호주와의 동맹에 대한 초당적 지지가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미국과 호주가 국가나 안보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호주 그 사막 한가운데 파인갭이라는 위성 첩보 시설이 있는데 이걸 통해서 미국과 호주가 최고급의 이제 위성 정보를 공유하고 있고 또 뉴질랜드, 캐나다, 영국, 미국, 호주로 이루어진 정보 공유 동맹체 파이브 아이즈의 일원입니다. 그래서 미국과 호주가 이제 상당히 높은 수준의 그 최고급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미국과 호주의 안보 관계가 급진전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호주 다윈 지역, 지도에서 보시는 다윈 지역에 미국 해병대가 순환 배치하기 시작한 겁니다. 2011년에 합의를 했는데요. 당시에 호주에 이제 노동당이 정권을 잡고 있을 때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2년에 이제 250명을 시작으로 현재 2,500명 수준까지 미 해병대가 그 순환 배치하고 있습니다. 해병대 순환 배치가 중요한 이유는 그 옆에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말라카 해협 밑에 이제 롬복 순다 해협이 있는데요. 미중이 남중국해에서 군사적으로 충돌해서 말라카 해협 봉쇄 그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면 중국이 이제 순다나 롬다 해협을 통해서 우회적인 통로를 찾을 텐데 다윈이 그쪽에서 이제 굉장히 가까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다윈이 놓여 있는 것입니다. 호주는 이제 중국과도 교류를 하고 있죠. 중국이 무엇보다도 호주의 이제 기회입니다.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호주 무역량의 3분의 1이 이제 중국하고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중국은 기회이지만 다른 측면에서는 중국과 호주가 지금 그 여러분 언론에서 접하신 것처럼 엄청 그 무역 분쟁에 심각한 무역 분쟁에 사유에 있습니다. 중국이 이제 호주의 그 막대한 자본을 통해서 정계, 관계, 학계에 침투하고 있다는 우려가 굉장히 큰데요. 이를 통해서 양국 간의 어떤 감정 싸움이 지금 극에 치닫고 있고 실제로 2000년 그 1년 동안 양국이 심각한 무역 충돌을 겪고 있습니다. 호주는 미국의 동맹국이면서도 중국과의 뭐 경제 관계뿐만 아니라 안보 관계도 이제 그 어느 정도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려고 했었는데요. 대표적인 게 쿼알이라는 군사훈련이었습니다. 뭐 큰 규모 군사훈련이 아니고요. 소규모의 군사 교육훈련인데 사막에 이제 호주, 미국이 하는 군사훈련에 중국군 한 10명 정도를 초청해서 이제 매년 하는 그 교육훈련이었었는데 이게 굉장히 상징적이었습니다. 중국이 이제 호주가 중국과도 안보적 협력 관계를 늘리겠다는 상징적인 훈련이었는데 2014년부터 19년까지 진행되어 오다가 뭐 2018년 호주의 하웨이 제재부터 시작해서 최근 그 무역 분쟁까지 이루어지면서 2019년 훈련을 마지막으로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시 재개될지 이게 상당히 귀치가 주목되는 훈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호주가 최근에 이제 어떠한 그 안보 동향을 보이고 있는지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미국이 지금 인태 지역에서 쿼드라는 그 미일호 인도 간의 안보 협력체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제 호주가 거의 4개국 중에 이제 하나이죠. 또한 호주가 인도, 프랑스와 최근에 3자 협치를 발족시켰습니다. 2020년 9월에 이제 차관급 회의를 시작을 했다가 금년 5월에 G7 외교 장관 회의 때 장관급 회의를 했는데요. 이 인도양 지역에 호주가 이제 코커스 아일랜드라는 영토를 갖고 있고요. 프랑스가 인도양 지역의 과거 식민지 시절의 유산이죠. 그 레위용이라는 영토를 갖고 있습니다. 또 인도의 그 안다만 니코만이라는 이제 굉장히 전략적으로 중요한 그 장소가 있는데요. 이 세 개를 연결을 하면 인도양이 이제 대부분이 커버가 되는 거죠. 그 사이에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조차해서 쓰고 있는 디에고 가르시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주, 인도, 프랑스 이 3자 협의가 발족된 게 이제 전략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차지하고 있죠. 또한 호주는 기존에 이제 남태평양 국가에 대한 안보 협력을 계속 증진시켜 오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동남아의 주요 국가들, 뭐 인도네시아 이런 국가들과의 안보 협력도 최근에 강화시켜 오고 있습니다. 한국과 호주인데요. 한국과 호주의 그 안보 협력 관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주는 한국, 북한 모두와 이제 수교하고 있는 국가이고요. 한국과 호주의 인적 교류도 최근 늘어나고 있습니다. 뭐 우리가 호주를 방문하는 게 29만 명, 호주가 한국을 방문하는 게 약 15만 명인데요. 약간 좀 비대칭적이 있죠. 우리 국민이 호주를 더 많이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 교류도 이제 활발히 되고 있는데요. 한국은 호주의 4번째 교육국이고
호주는 한국의 이제 6번째 교역국입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이제 상당히 중요한 국가인데 이렇게 인적 경제 교류뿐만 아니라 양국 간의 안보 협력도 최근에 증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한국과 호주 외교 국방장관 간의 이제 2+2 회담인데요. 2013년에 시작됐습니다. 경년으로 개최하니까 이제 매년 2년마다 개최를 하는 거죠. 이런 식의 그 장관급 2+2 회담이 우리는 미국 다음에 이제 호주가 2번째고요. 호주는 한국이 이제 6번째 국가가 됩니다. 외교 국방장관 2+2 회담뿐만 아니라 양국이 군사훈련도 하고 있습니다. 뭐 해돌이, 왈라비라고 명명되어 있는 군사훈련을 하고 있는데 2012년부터 뭐 부산, 제주도 인근 해양에서 군사훈련도 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호주의 방산협력이 최근에 그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화가 지금 K9포를 지금 호주에 수출하게 되어 있죠. 지금 단독 우선 협정 대상자로 2020년 9월에 결정이 되었습니다. 또 레드백 장갑차가 지금 2022년에 호주가 이제 최종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인데요. 지금 두 개가 경합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한화의 레드백 장갑차인데 지금 이러한 방산협력이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한 5조 달러, 뭐 이렇게 조 단위의 그 협력 사업인데요. 한국과 호주의 방산협력이 증진하고 있습니다. 북한 관련해서는 호주가 그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유엔사가 있지만 유엔사 후방 기지가 일본에 있지 않습니까? 유엔사 후방 기지의 그 커맨더 역할, 사령관 역할을 호주 공군 대령이 하고 있고요. 2010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주목할 거는 2017년에 이제 미국과 북한이 그 서로 험악한 말을 주고받으면서 굉장히 경색되어 있었는데 그때 그 북한이 뭐 미국을 향해서도 ICBM을 쏠 수도 있다 이런 협박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호주의 말컴 텀블 수상이 북한이 미국을 향해서 ICBM을 쏘면 미국과 호주와의 동맹 조약을 발동을 해서 북한의 ICBM이 격추되는데 일조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최근까지 북한의 그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회피를 단속하는 아르고스 작전에 호주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 7개 국가들이 그 작전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호주가 북한의 이제 공해상에서의 불법 한적을 그 감시하기 위해서 군함과 초계기를 동아시아 해상에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 한국과 호주가 안보 협력을 증진시켜야 되는데 왜 그러한가? 7,000km나 떨어져 있는 한국과 호주가 왜 안보 협력을 증진시켜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호주 모두 미국이 주도하는 안보 네트워크의 구성국이죠. 미국이 그 인태 지역에서 5개의 동맹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한미동맹, 미국, 호주 동맹이 있습니다. 최근에 호주와 일본 간의 안보 협력이 급진전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미호 동맹과 미일 동맹을 연계시키고 그 결과 일본과 호주와의 그 안보협력 관계가 거의 준동맹이라고 일컬을 정도로 급진전하고 있는데요. 양국이 작년 11월에 2020년 11월에 일종의 그 Visiting Forces Agreement인 방문자 협정인 Reciprocal Access Agreement를 체결하는데 원론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대규모 호주 군대가 그 일본에 와서 군사훈련을 할 수 있는 이제 바탕이 마련되어 있는 거죠. 호주와 일본의 안보 협력이 급진전하면서 우리가 이 동아시아 지역에서 일본이 그 미국 주도 네트워크의 그 지역 축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세컨티어 동맹이 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 미국 주도 네트워크에서 우리의 그 역량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호주와의 안보 협력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이 뭐 한미동맹, 미일동맹을 연계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한미일 안보협력체를 발전시키려고 하는데 아시는 것처럼 한국과 일본 간의 그 역사적 문제, 영토 문제로 이게 미국이 기대하는 것처럼 발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대안으로 지금 한국, 미국, 호주와의 3자 협력 또는 한미일이 불가능하다면 한미일호 4자의 틀에서 안보협력이 그 중시되고 있는데요. 뭐 한국과 호주 정상회담에서 이 한미호 삼각협력의 중요성을 항상 얘기를 하고 있고요. 미국과 호주가 정례 장관급 2+2를 할 때도
한국과 긴밀히 협조하겠다는 것을 선언문에 명시를 합니다. 즉 한국, 미국, 호주의 그 3자 안보 협력에 이제 토대는 마련되어 있고요. 실제로 뭐 3국이 2017년에 당시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아시아를 순방을 했을 때 우리 한반도 인근 해상에서 그 군사훈련을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주목할 것은 금년에 이제 미국과 호주와의 대규모 군사훈련인 텔리지반 세이버에 금년에 이제 한국군이 처음으로 한국 해병대가 이제 참여를 했죠. 그리고 태평양 지역에서 한국, 미국, 일본, 호주 등이 참여하는 다양한 군사훈련이 개최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지금 동북아에서 지금 일본이 주도해서 개최되는 뭐 쿼드 국가 중에서 한두 국가가 빠지고 그 대신에 뭐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유럽 국가 등이 참여하는 그런 군사훈련이 동북아에서 열려서 우리가 참여하는 것보다는 뭐 중국을 자극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제 호주가 주도해서 태평양에서 실시하는 훈련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 이제 덜 부담스럽고요. 그런 훈련에 참여를 통해서 미국 주도 안보 네트워크 상에서의 어떤 전략적 운영력을 증진시키고 뭐 이런 그 이득을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호주가 한국과 그 맨 처음에 그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태 지역에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그 선진국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중견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중견 선진국으로서 한국과 호주가 미국과 중국의 경합 속에서 영내 국가들이 중심이 되는 소다자 협력 활성화에 그 공조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한국과 호주의 안보 협력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양국은 뭐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전략적인 실용 의도를 추구를 하죠. 안보적인 측면에서 그 미국에 경도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뭐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양국 모두 이제 미국과의 안보 협력의 수위를 조절해 가면서 미국 주도 안보 네트워크의 일원이라는 그런 그 일종의 위상 권력을 가지고 중국에 대한 이제 레버리지를 확보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인도 태평양 지역이 그 미국과 중국 간의 지정학적 경합의 공간으로 너무 지나치게 변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중견국 한국과 호주가 영내 국가가 주도하는 이제 소다자 안보 협력을 촉진해 나가야 된다. 그러한 측면에서 한국과 호주가 안보 협력을 강화시켜 나가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소다자 안보 협력을 말씀드렸는데요. 그 한국, 호주, 인도네시아, 멕시코, 터키가 믹타라는 그 그룹을 만들어서 그 운영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2013년 9월 유엔 총회를 계기로 해서 출범을 했는데요. 사실상 믹타가 그동안 뭐 톡샵 만나서 얘기하지만 실질적인 그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뭐 그러한 측면에서 믹타 내에 있는 국가들이죠. 키아, 한국, 인도네시아, 호주 간의 그 소다자 협력을 발전시키자는 논의가 한국 정책 서클에서 그 많이 그 회자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2년에 이제 한국이 그 송도에 있죠. 글로벌 녹색 성장 기구의 송도 사무소를 유치하는데 이제 3국이 이제 협력을 했었는데 한국과 호주가 인태 지역에서 이제 상위 중견국이죠. 경제력, 군사력인 측면에서 상위 중견국입니다. 또 인도네시아가 급속히 경제 발전을 하고 있고 또 아세안에서의 그 인도네시아 위상을 본다면 향후 20년, 30년 후에는 이 키아 그룹이 상당히 그 중요한 역할을 인태 지역에서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소다자 협력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한국과 호주가 안보 협력을 발전시켜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을까요? 한국과 호주가 안보 협력을 지금 증대시켜야 된다는 당위론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발전을 시켜야 될까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그 한국에서 그 호주가 일본과 그 급속하게 그 안보 관계를 증진시키는 것에 대한 약간의 우려가 있습니다. 일본 호주 그 안보 협력 관계 발전이 한국 호주 안보 협력 관계보다는 급속하게 발전하는 이 비대칭적이 있어서 호주가 그 한국의 안보적 이익에 우선해서 일본의 안보적 이익을 우선할 수도 있다라는 어떤 그 일종의 그
인식이죠. 이게 잘못된 인식일 수도 있는데 그런 인식이 확산되지 않도록 뭐 호주, 한국, 양국 모두 그 주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방산협력이 급증하고 있죠. 그다음에 수소에너지 협력도 양국 간에 급증하고 있습니다. 호주는 이제 에너지 생산국이고 한국은 에너지 소비국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양국이 이제 시너지를 낼 수도 있고요. 사이버 협력 이런 데서 양국이 그 협력을 강화할 수 있어서 안보 협력의 어떤 바탕을 삼기 위해서라도 방산, 수소 에너지, 사이버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말씀드렸던 해돌이 왈라비 훈련을 연례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현재는 이제 짝수회는 그 림팩을 겸해서 이제 해외에서 열리고 홀수회는 한국에서 개최되는데 이거를 이제 한국에서 뭐 매년 개최될 수 있도록 연례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방문 군대 주의 협정 (Visiting Forces Agreement)를 재추진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2014년, 16년에 추진됐다가 이제 한국의 겁으로 이제 무산이 됐었는데요. 이 VFA가 체결이 되면 그 한미 연합 훈련에 호주가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 뭐 한미 해병대 훈련인 쌍용 이런 훈련에 호주가 이제 가끔 참여를 하기로 했는데 이 VFA가 Visiting Forces Agreement가 체결이 되면 좀 더 적극적으로 호주가 참여할 수 있게 되고요. 그 한국군이나 그 주한미군에 호주가 더 많은 수의 연락정교를 파견할 수 있게 됩니다. 한호 안보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신남방 정책에 그 호주를 실질적으로 이제 포함시켜야 되고요. 호주도 인도태평양 전략에 이제 한국이 그 어느 정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비전을 제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신남방 정책이 그동안 인도와 동남아시아 국가에 그 집중해 있었는데요. 호주는 이제 상대적으로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과 호주의 안보 협력이 경제 안보 협력이 증진되는 상황에서 호주에서 굉장히 이제 의외적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의외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을 반영을 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이제 스콧 모리슨 총리가 2018년 정상회담 시에 그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호주가 한국이 추진하는 신남방 정책의 협력국이라고 이제 언급했는데요. 이를 이제 실질적으로 이행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호주가 미국의 인태 전략에서 거점 국가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의 그 미호 동맹의 맥락에서 미국의 안보적 이익을 위해서 이제 호주가 상당히 도움을 주고 있는데요. 그런 맥락에서 그 한국도 호주를 신남방 정책의 주요 대상 국가에 이제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호주가 또 일부 아세안 국가 또는 인도와 안보 경제 협력을 증진시키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우리가 이제 호주와 함께 아세안 국가 대상 또는 인도 국가 대상 안보 경제 협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공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그 한국과 호주와의 그 안보 협력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양국이 이제 거리적으로는 7,000km나 떨어져 있지만 그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안보 질서, 자유주의 질서를 유지한다는 측면에서 양국이 안보적으로 협력할 공간이 이제 굉장히 크다라는 그 말씀으로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